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후원금 세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후원 계좌를 열어놓고 일부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금이 어떤 세금 문제에 걸리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세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개인이 자신의 계좌를 공개해서 후원금을 받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6호에 따라서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여세 과세 체계를 알아야 돼요.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중자별, 증여시기별 과세합니다. 자, 내가 있어요. 내가 있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유튜브로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후원 계좌에다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데 A, B, C, D의 금액을 합쳐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A는 A, B는 B, C는 C, D는 D 이런 식으로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 금액을 구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만약 A라는 사람한테 내가 10년 동안 1천만 원 이상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 과거에 1,000만 원 이상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가산을 합니다. 증여가액 계산할 때 가산을 해요. 자,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건 패스해주고. 자, 그러면 증여세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이야 증여세를 부과해요. 그 금액이 기준이 뭐냐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래서 50만 원 미만이면 과세 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뭐냐? 과세 표준은 우리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과세 표준은 뭐냐면 증여가액은 뭐냐면 우리가 증여받은 금액. 그래서 공제를 빼주는 거예요. 증여공제를 빼주는데 보통 증여공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배우자 같은 경우 얼마, 우리 아들인 경우 얼마, 부모님한테 받은 경우 얼마 이런 식으로 공제가 세법상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친인척한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요. 공제가. 증여 공제가 없어요. 이건 남한테 받는 거잖아요. 유튜브에서는 후원금을 친인척한테 받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증여 공제 없기 때문에 증여 가액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구독자한테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10만 원이. 그러면 뭐예요?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은 증여세 부과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도 10만 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한테도 10만 원을 받고 이 사람한테도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한테도 증여세 안 되는 거예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합쳐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합치면 6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넘었으니까 증여세 내야지 이게 아니라 각 증여자별로 계산하는 증여자별로. 이게 증여자별로 50만 원 증여를 안 받았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50만 원 미만이라도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증여세 신고는 협력 의무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안 한다고 해서 가산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굳이 대부분 안 합니다. 저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50만 원이 미만이라도 원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왜?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를 어떤 개개인별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우리가 증여세 신고하려면 이게 있어요. 수중자 있고 증여자 있으면 이 증여자의 주민번호하고 주소를 다 받아야 돼요. 이분들한테 증해준 분들한테 이메일로 제가 이번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민번호와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안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게 뭐냐면 50만 원 미만이면 개인별로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할 때 증여세 문제가 안 생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50만 원이 넘어간다. 뭐 100만 원을 해도 어떤 분이 100만 원을 해줬다. 그러면 세법상 증여세법상 뭐예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돼요. 그런데 어때요? 이것은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 대부분은 신고를 안 하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 구독자가 많아서 광고 수입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혹시 조사가 될 수 있잖아요. 조사가 되면 이것까지 걸려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추징은 당할 수 있겠다.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알고 계시고, 참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100만 원이 넘었어요. 이 사람한테. D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후원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D라는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주민번호하고 주소를 좀 알 수 없을까요? 이렇게 참 보내기도 애매해요. 이분이 후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주민번호 달라고 하면 다음부터 후원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참 이거 애매해요. 그래서 만약 이것도 만약 본인이 신고한다면 증여자의 주민번호 주소 없이 그냥 수중자의 본인 내 주소하고 주민번호만 해서 그냥 신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만약 영리법인이 주식회사라고 이제 영리법인이 이제 후원 계좌를 열어놓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TV 해가지고 영리법인이 후원 계좌를 열어놓고 만약 후원을 해주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면 돼요. 이게 법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 하나에 어떻게 보면 영상을 보는 대가로 뭐예요? 이게 어떻게 후원금이 영상을 보는 대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법인 소득으로 봐서 법인세를 신고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개인 유튜브들은 어때요? 50만 원 미만이면 굳이 한 사람한테 50만 원 미만이면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